그래서 지난달 27일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끌려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개인적으로 형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처음 봤습니다. 형님하고만 이제 술자리만 하다 보니까 형수님한테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몸도 안 좋으신데 나이를 보니까 저보다 딱 4일 누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호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고, 그리고 호남대 그리고 부산대에서 겸임교수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 활동상을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국립생태원 생물다양성 전문가, 그리고 또 생명을 노래하는 숲기행 대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협의회 정책위원, 부동산 월주산 국립공원협의회 위원이시고, 영산각 유역환경청 정보공개심의위원, 그리고 열린정보 파트너십 평가위원이시며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한국생태학회 보지역국가위원장, 그리고 광주 전남 녹색연합 상임대표, 말 그대로 일평생을 환경을 위해서 함께 하신 고마운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오늘의 제자를 이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뒤에 사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행사 끝나고 사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오늘의 제자 김우성 선수입니다. 여러분 함께 박수 보내주시고 받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 그대로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요즘에 그 출판 기념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형수도 내년에 국회의원 나와? 그랬더니 그건 절대 아니고 순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가르침도 좀 주고 좀 알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책을 이렇게 출판하셨다라고 해서 오늘 행사도 자연스럽게 좀 진행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오늘의 저자 역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셨습니다. 보통 이제 출판 기념회 하면은 이제 힐을 좀 신고, 투피스 내지 원피스를 입고 오시는데, 그냥 집 앞에 마트 가는 복장으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왠지 더 친근감이 갑니다. 많은 분들 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면 초대를 했는데 한 분도 안 오셔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악몽을 좀 꿨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어쨌든 이 자리까지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듣는 이야기를 방금 하셨는데, 뭐 정치에 나갈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뭣도 모르고 이걸 책담회를 한다는 것이 처음인지라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저를 잘 아는, 정말 저를 모르는 분들은 아까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진심이 잘 통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강주 지역, 전남 지역 이쪽에서 30년 동안 일을 활동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전달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자라고 아까 이제 저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작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작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경일 총장님 오셨는데 그 추천사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그거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글빨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박수 한번 크게 주시고. 그래서 저는 작가가 아니고 또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저자, 단지 이 자리를 통해서 저의 진심을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자리로 저를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으로, 그리고 강주를 바꾸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글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추천서 제일 뒤에 보면은 우리 저자분의 그 서문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요 글빨을 떠나서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최고의 작가이시기도 한데 다시 한번 박수를 크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책을 준비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원래는 이걸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계속 저한테 계약서부터 들이대면서 하자고 해놓고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네, 제가 워낙 오늘은 세일리 패션이라고 아실 분들은 광주 쪽에서 많이 아시는 옷가게 사장님한테 이 컨셉으로 왔는데 원래 복장은 등산복 차림이에요.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복장은 아마 특이한 오늘 놀라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필드에 강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여기 스승님도 계시는데 무릎이 많이 아프는 나이가 됐어요. 저보다 4일 누나세요. 그럴만도 하죠. 그래서 이게 직업병이 좀 생겨서 이제는 앞으로 필드 뛰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답사 기록을 좀 남겨놔야 여기 국립공원 담당 직원 오셨을 거예요 아마 어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또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의 어떤 삶을 살더라도 사실은 이게 자기 보증서 같아요. 책을 낸다는 게 타인의 보증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제가 제 스스로 남은 삶을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자기 보증 스스로가 자기 보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호사님들은 아니시지만 공증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고 또 여기 계신 공증을 해주신 많은 분들을 또 앞으로 의식하면서 착한 생태학자로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박수 한번 주시고 그러나 이 안에 3년 전에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협박하신 분도 여기 자리에 계신가요? 네, 뭐라고요? 3년 전에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책을 쓰라고 협박하셨던 분 네, 협박하신 분 어디 계세요? 아, 저분이시구나.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분을 관사람적으로 보더라도 눈매가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시는 거예요. 아마 이따가 이제 차담회를 또 직접 진행을 해주실 텐데 3년 동안 준비하시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3년 동안요. 네, 많았죠. 제가 도망을 좀 많이 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저 스스로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강주드림 우리 편집장님 오셨는데 연재를 2주에 한 번씩 하면 이걸 미루지 않을까 해서 또 제안을 하셔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지금 연재를 한 글을 또 일부 그래서 이게 약속이란 게 무서운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씩 연재를 하니까 아무리 바빠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그 실험대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엮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책은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저 출판사 김정인 대표님 그리고 우리 편집장님 최정희 우리 국장님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플랫폼.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드는 거죠. 우리 지역 발전에서 예의를 쓰고 계신 분들이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김영선 저자께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크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일찍 와가지고 책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책 읽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만원 안 읽는데 그래서 속독으로 한번 주고 왔는데 깜짝 놀란 게 여기 예쁜 풀꽃 이름들 있잖아요. 70여 종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뭐 각시 톱진의 고사리 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무슨 식물을 보면은 이게 어떤 건지 전부 다 알고 계신가 봐요. 우리나라 전체 종을 제대로 하려면 그것도 자생식물만 해서 한 4,500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도 쪽에서만 주로 활동하다 보면 한 2,000종 정도를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 저같이 옛날 열심히 한다 해도 까먹는 나이대가 되면은 한 1,000종 정도. 1,000종 정도. 그래서 아는 것만 이렇게 보이는데 특히 멸종위기 식물은 보기가 쉽지 않아요. 봐도 그게 그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기록한 나의 일기장 같은 거라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오늘 선을 보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기장을 이렇게 오픈한다는 게 사실 부끄러운 마음, 이 낯짝이 조금 낯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 스승이신 오gun 교수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것을 내도 될 것인지, 또 이것을 또 출판해라고 하는 것을 해도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더니 주신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게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래요. 이걸 가지고 책을 많이 팔려고 그러냐, 아니면 작가가 되려고 그러냐,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고, 사심이 없으면 제대로 하고 사심이 있다 하면 접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각해서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꼴에 제가 어디 국회의원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쪽으로는 제가 활동도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심이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래 놓고 일은 벌려놓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악몽을 맨날 꿨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100명 이상 못 타서 하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책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 정말 덕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무엇보다도 그 스승의 그 제자였습니다. 국회의원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안을 드리는데, 국회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환경부 장관 어때요? 기억하려면 그거 해야지 월급도 많이 나고 좋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경으로 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고 이제 찾아뵈러 갔는데, 우리가 멸종 위기의 식물들 보면은 마음이 정말 아프시잖아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줬을 때 이 멸종 위기의 식물들은 앞으로 그래도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을까? 어떤 부탁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 책을 통해서 내용은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0-30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국제 생물 다양성 협약에 2030년까지 30%는 각 국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후변화를 위해서 절멸할 것이다. 이것을 공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30%, 그래서 30-30 프로젝트 첫 번째.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강주에 100만 평 이상 되는 공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미국의 센트럴 파크는 100만 평이거든요. 그래서 167년이 지나도 거기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수십표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강주시가 아니라 강백시 프로젝트, 강주 100만 평 시민공원 프로젝트. 그래서 강백시, 그걸 어디다 하냐? 강주 군공항 지금 부지가 조만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250만 평이에요. 그 250만 평의 3분의 1, 100만 평만 딱 내놓으면 강주의 심장부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강주시가 아니라 강배시 프로젝트, 강주 100만 평 시민공원. 네. 나머지 세 번째, 강주의 가장 핵심적인 생물다양성 그것이 어디냐면 무등산하고 장록습지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복원 프로젝트가 필요해요. 무등산 청산부를 10년이 다 돼도 지금 복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무등산 청산부가 핵심인데 거기가 출발점인데 그 청산부에 군부대가 차지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복원해보고 그 다음에 강주시에서 물길을 살려야 돼요. 그게 강주천 복원, 복귀하천 복원 한 군데도 뜯어낸 데가 없거든요. 다른 지역은 다 뜯어내고 있어요. 제가 가장 배가 아팠던 데가 안동시였거든요. 거기는 물 쓰는 도시 하면서 3개의 복귀하천을 뜯어내더라고요. 그거 4시간 갔다가 8시간 갔다 오면서 제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거기는 3개나 뜯어내는데 우리는 딸랑 지평동에 물순환 그 시범만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복원 프로젝트 세 번째, 무등산 청산부하고 강주천 복귀하천 이걸 해보자. 적어도 최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장록습지 지정된 거 보니까 13년 걸렸거든요. 최소 10년 이상 누군가 끈질기게 제안을 해서 끈질기게 하다 보면 우리 지자체 짱님이 제일 대통령보다 여기는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지자체 짱 마인드가 어느 날 갑자기 맞는 때가 왔을 거예요. 그때를 노려서 매달 세미나를 해보든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다가 그 괜찮은 공무원이 딱 나타나면 제안서 같이 씁시다 할 때 바로 준비해서 스탠바이 해가지고 했을 때 이게 타이밍이 맞으면 딱 그게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등산도 그랬고 장록습지도 그랬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의 좋은 점이 있어요. 강주시를 생각하면 딱 3가지를 너무 잘해가지고 최초라는 단어가 붙었거든요. 첫 번째가 무등산이 도립공원 중에 최초의 시민의 국립공원이 된 거예요. 그게 최초거든요. 장록습지도 도시마천 중에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을 붙였어요. 최초. 세 번째 최초가 어디냐? 전국의 국립공원 23개 국립공원 중에서 목장부지가 폐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폐목장을 복원한 데가 너하나 목장이에요. 지금 거기 담당자 우리 조용성 과장님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오셨어요? 아까 온 거 봤는데 가셨나? 거기 지금 너하나 목장 열심히 복원하거든요. 전국의 국립공원 23개 중에서 거기가 최초로 복원을 해요. 그래서 강주가 대단한 곳이구나. 그 열정과 그 힘이라면 무등산 청산부도 복원하고 대방평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주천도 복귀하천 어디를 하나 뜯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년 제가 이 무릎이 그때까지는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10년 동안 좀 활동을 해보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책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보증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면 공증을 하기 때문에 공범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